땅 살 때 이거 체크 안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죠. 안녕하세요, 백공입니다. 오늘은 땅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지, 그러니까 집 지을 땅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땅을 구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주택지를 구할 때 제가 대략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6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면 건축이 안 되는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할 때 부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전원주택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든 아니면 투자로 땅을 구입하든 이 조건에는 부합이 되는 토지를 매매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집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토지의 위치, 그러니까 지번을 알게 되면 토지를 보러 가기 전에라도 토지 이용 계획원을 연락을 한번 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용도지구가 뭔지, 지목이 뭔지, 평수, 공시지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공법 관련된 게 나오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원주택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지번과 땅 평수, 몇 제곱미터인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이유는 혹시 매매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책정이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좀 높으면 자금 융통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확인을 한 뒤에 지목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목 같은 경우 지목이 뭐냐면 대지냐, 전이냐, 임야냐, 답이냐 이런 건데, 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주택이 있었다거나 지금 주택이 있거나 하는 게 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비슷합니다. 지목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용도지구 확인을 해야 돼요. 용도지구 같은 경우 생산관리지구냐, 생산관리지구냐, 보전관리지구냐, 이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가 나와요. 나머지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60%도 나오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이면 4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같은 경우는 2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어쨌든 땅값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건축할 때 내가 원하는 평수를 지을 수 있으려면 일단은 용도지구 확인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길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 토지에 붙어있는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가 최소한 3m 이상은 토지와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도로 폭이 좁거나 하면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제주도도 관습도로라고 해서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좁아도 현황 도로가 3m 이상이 되면 건축 허가를 내줬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 몇 달 안 됐죠? 그때부터는 관습도로가 있건 없건 현황과 지적 두 가지가 다 3m 이상이 충족되어야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큰 도로에서 내 땅이 골목 안쪽 깊숙이 만약에 있다면 큰 길에서 내 땅까지 오는 길에 3m 이하인 곳이 지적도상 한 군데라도 있다면 15평밖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확인하기 좀 어려우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시청이나 건축가에 찾아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도로에 3m 이하의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건축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내 토지에 만약에 내가 전원주택을 건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도가 들어와야겠죠? 이제 급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어요. 옆에 집이 있어도 수도를 멀리 큰 길서부터 끌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수압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수도를 연결해 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시청이나 면사무소 상수도가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수도를 끌고 오는데 뭐 이상이 없는지, 구간이 몇 메타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필히 해야 돼요. 뭐 1km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 토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도 인입하는 비용은 뭐 미터당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뭐 아스콘 포장 도로냐 아니면 뭐 비포장 도로냐 시멘트 포장 도로냐에 따라서 단가 산출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을 때 120m 정도 비포장 도로 끌고 오는데 1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스콘 포장 도로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도 관련된 것도 상수도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하수시설에 관련된 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주변에 오수관로가 있는지 아니면 오수관로가 없으면 침투식 정화조를 설치할 건지에 대한 걸 알아봐야 돼요. 전원주택 짓는데 정화조를 묻는다고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요새는 옛날처럼 뭐 퍼내는 게 아니라 침투조라고 해서 그렇게 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관련은 없는데 조금 냄새가 나거나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오수관로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면, 그러니까 직선거리 100m 이하인 지역이면 오수관로를 의무적으로 끌어와야 돼요.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없고. 근데 뭐 타운하우스라든가 크게 건축을 하는 거면 뭐 끌고 와서 공사를 하면 되지만 내 집 한 채 짓겠다고 뭐 70m, 80m 거리에 오수관로를 끌고 오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뭐 토지 앞에 바로 지나가는 거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뭐 70m, 80m 떨어져 있을 경우는 차라리 정화조 시설을 하는 토지가 나을 수도 있어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면사무소 건축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전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전기가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뭐 왜 그러냐면 주변에 민가가 없어도 농업용 전기를 대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외진 곳에도 대부분 한전 전봇대가 있어요. 그리고 한전 전봇대 같은 경우는 200m까지는 무료로 증설을 해줍니다. 한전에서 200m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니까 내가 보고 있는 토지에 전봇대가 200m 내에 있다.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확인 잘 안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인터넷 라인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한전 전봇대를 뭐 KT나 이런 데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두 기관 간에 뭐 협의가 끝났던지 뭐 이유는 모르겠고 이제 KT에서 한전 전봇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다 졌는데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KT 전봇대도 인근에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뭐 KT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KT 같은 경우도 3개까지는 KT 전봇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신설을 해줍니다. 뭐 하나에 10몇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거부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곳은 토지가 아무리 싸더라도 매매 물건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체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당연히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수도, 그 다음에 오수관로나 정화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건축가랑 상하수도가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것만 가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사실 토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일단 건축이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100%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좀 토지를 많이 구입해봤다고 이건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생각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토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영상을 찍었고요. 토지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관련 다음 영상은 이번에 찍는 토지 관련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어떤 땅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다음 영상은 그러면 어떻게 싸게 사는지, 토지를 어떻게 싸게 싼 땅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